독특한 특성과 나름의 강점을 가진 곳이 바로 LA 코리아타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LA에서 이렇게 코리아타운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구심점, 안창호 선생님 때문에. 구심점이 된 뭐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바로 20세기 초부터 LA가 미국에서 가장 산업이 발달하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한인 이민자분들의 그 이동은 결국에 그 일자리랑 연관이 다 돼 있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한인뿐만이 아니라 이민자들은 항상 기회를 찾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LA는 때마다 이들에게 풍요로운 일자리를 제공했죠. 20세기 초엔 할리우드 영화 산업의 발달로 이 도시에 자본이 몰렸고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서 태평양 전선의 보급을 담당하며 각종 항공산업과 조선업, 제조업 등이 중심지로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산업의 발달로 이민자들에게 기회의 땅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1910년 약 32만 명이었던 LA 인구수는 1950년 약 6배 늘어난 197만 명으로 급증하게 됩니다. 엄청 많다. 이렇게 산업의 발달로 팽창해 가던 LA에 한인 이민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발생했는데 바로 1965년 미국이 이민법을 개정한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인 이때부터 인종과 국가에 상관없이 모든 나라의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이민 개정법도 노동력 때문에 개정을 하게 된 건가요? 역시 오등생입니다. 미국은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에 비해서 항상 노동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채우기 위해 이민자들에게 문을 활짝 열었다가 다시 배척하는 등 상황에 따라 이민 정책을 바꿔왔습니다. 이렇게 LA는 산업 발달과 개방적인 이민 정책으로 1965년 이후부터 한인을 비롯한 흑인, 히스패닉 계열 등 다양한 인종의 이민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세계 최대의 다인종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 근데 교수님, 제가 그 LA에 살 때부터 이게 굉장히 궁금했던 건데, 코리아타운이 LA에서 특히 약간 그런 노른자 땅에 이렇게 위치를 해 있잖아요. 다운타운도 되게 가깝고. 어떻게 한인 이민자들은 이 노른자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된 건가요? 사실 한인들이 현재 위치의 상권을 형성할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도 부유한 백인들이 LA 외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자리를 찾아온 유색인종 노동자들은 취업의 기회가 많은 LA 다운타운과 인근 지역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백인들은 급증한 아시아계 이민자들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교외 지역인 오렌지 카운티 등지로 이사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지역은 급격하게 슬럼화되기 시작했고 땅값도 하락했는데 이때 한인들이 적은 투자 비용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 지역의 상점들을 하나 둘씩 사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했을 때 기회를 잘 포착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잘 잡았다. 그리고 한인들은 이곳에서 식료품 마트나 주류 가게, 식당, 주유소 등을 운영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LA 코리아타운이 만들어지는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 2명이 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이희덕 씨입니다. 누구셔? 이희덕 씨요. 뭐 하시는 분이시죠? 이희덕 씨는 서독에서 광부로 일을 하다가 LA에 와서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차이나타운을 구경 갔는데 우리는 왜 코리아타운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후 1970년에 일본인이 운영하는 마켓을 구입해서 올림픽 마켓이라는 식료품 마켓을 열었는데 당시 이 거리 최초의 아시안 마켓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 올림픽 야, 마켓. 근데 큰데요? 상점 꽤 그러네.
다 있네. 참기름, 갈비. 라면, 쌀. 올림픽 마켓은 현지에서 생산된 한국식 채소와 고기, 쌀, 라면, 냉면 등 다양한 한국 식품들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식료품 판매 외에도 사랑방 만화가게라는 것을 운영했는데 무엇이었을까요? 대자보 같은 거 아니에요? 만화방에? 신문 거기서 이런 뭐 거 아니야? 쪽지를 주고받았나? 바로 사랑방 안내판이라는 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방 안내판이라는 걸 설치하고 가게를 방문한 사람들이 그 안내판에 사람을 찾는 쪽지를 붙여놓게 한 것입니다. 아. 그 쪽지를 보고 멀리 떨어져서 소식을 모르던 사람들이 이산가족 상봉처럼 제외하게 되기도 했던 것이죠. 만남의 장소였구나. 예. 이후 이덕 씨는 영빈관이라는 한식당을 열었는데 영빈관? 이 한식당은 이것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영빈관입니다. 정치인들이 외교랑 관련돼 있는 거 아닌가요? 결혼식장. 바로 나이트클럽입니다. 네? 나이트클럽입니다. 네? 영빈관이 잠깐만. 그러고 나이트클럽이라고? 보니까 영빈관 나이트클럽 많이 들어봤는데? 국빈관 아니에요? 국빈관, 네. 뭐 한국관 다 나이트클럽과 연관된 이름들이죠. 아. 영빈관, 외교 나이트클럽. 뭐야? 나이트클럽이라고? 이덕 씨는 영빈관을 한국 문화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해서 직접 한국에 들어와 청기와 1만 개를 공수해 갖고 단청 장인들까지 초빙했다고 합니다. 대박이다. 근데 나이트로 하기에는 너무 한옥 아니에요? 건물이? 성인 힙하다, 나이트 힙해. 느낌. 아니 그러면 저기서 막 부킹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형 오늘 저녁 10시에 영빈관 콜? 콜. 영빈관으로 갈게. 영빈관은 한인 사회 각종 비즈니스 모임이 열리는 장소였다. 이렇게 아. 보시면 됩니다. 결혼식, 아. 동창회, 결혼식만. 생일, 환갑잔치 등 개인적인 행사를 하는가 하면 미국이 중요한 정치 인사를 위한 후원 파티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핫플레이스였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 결과 영빈관이 LA 타임즈 등 미국 주류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LA 한인 사회가 미국 시민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 식당 있어요 아직? 하버드게. 아니 저 그 식당은 건물은 지어지고 새로 쇼핑센터로 생겼습니다. 오. 아 기자님 근데 이 시기에 한인들이 LA를 부르는 별명이 있었나요? 나성이라고 불렀죠. 네? 나성. 아 나성. 중국 사람들은 이 미국 단어를 네. 자기네 발음으로 이렇게 부르는 그 풍습이 있습니다. 예. 로스앤젤레스 루승지리 그렇게 부르는데 네. 거기서 첫 자가 라입니다. 한국말로. 예. 그러니까 라하고 성해서 나성. 로스앤젤레스 한국 사람들 나성이라고 부릅니다. 나성이라고. 예. 이제 제가 태어난 해인 1978년에 나온 노래가 있어요. 나성에 가면이라는. 어떻게 부르죠? 나성에 가면 편지를 쓰세요. 아. 슈비두바, 아, 나 멜로디 많이 어. 들어봤다. 들으면 다 아세요. 예.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슈비두바, 슈비두바. 함께 못 가서 정말 미안해요. 아니 이거는 그냥 전형적인 멜로디 같은데요. H.O.T는 죽어도 트로트 못하겠다. 아 뒤에 약간 올려야 되죠. 한번 아시면 좀 불러주시겠어요? 함께 못 가서 정말 미안해요. 아 이겁니다. 와. 함께 못 가서 정말 미안해요. 아까 미안해요. 끝내버렸어요.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는데 끝을 냈어요. 정말 미안해요. 근데 교수님도 잘 부르시네요. 그리고 LA 코리아타운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코리아타운 번영회의 초대 회장인 김진형 씨입니다. 이 사진에서 가운데 있는 분이 김진형 씨고요. 왼쪽은 당시 LA 시장이었던 톰 브래들리입니다. 예, 당시 김진형 씨는 LA 코리아타운이 성장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형 씨는 1972년 코리아타운을 널리 알리고 상권을 키우기 위해 특별한 캠페인을 벌이는데 과연 이 캠페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규현 씨? 우리 것을 쓰자. 한국 제품을 쓰자. 예,
규현 씨 오답입니다. 정답. 아유 정답이요? 나 하나. 저는 정답이죠. 한번 먼저 가세요. 정답. 예, 지원 씨. 시식 코너를 열는 거죠, 막 그런 거. 시식 코너 김치 시식. 뭐 시식 뭐 이렇게 막 이런 게. 아주 창의적이었지만 오답입니다. 예, 정답. 예, 지원 씨. 한인 축제. 한인 축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행사가 있었다고. 되게 큰 행사가 있어요. 한인 그때는 축제라고 74년입니다. 74년에 없었군요. 현이 형 미안해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오늘 문제들이 어렵네. 예, 우리 기자님. 한글로 간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 기자님 정답입니다. 바로 한글 간판 달기 캠페인입니다. 나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김진영 씨는 차이나타운을 가본 후에 중국인들이 자신들이 글자로 간판을 만든 것을 보고서 코리아타운에도 한글 간판을 만들 것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아, 맞아. 요즘도 인사동 가면 스타벅스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한글로 있어요? 어. 그리고 미국인들이 주인인 상점까지 찾아다니면서 한글이 있어야지 한국 사람 될 것이 아니냐 아,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전까지는 다 영문 간판이었나 보네요. 대부분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2달 동안 코리아타운의 가게들 중 총 61곳이 간판을 한글로 바꾸게 됩니다. 그치, 간판 중요하지. 그리고 김진영 씨는 코리아타운을 정식 지명으로 인정했을 것을 LA시 의회에 야. 끊임없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 이러한 노력의 끝에 결국 1980년 코리아타운은 LA시 승인을 얻어서 정식 명칭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대단하다 진짜. 와. 옛날로 따지면 거의 나라 하나 세운 거잖아요. 아 그러네. 도시 하나를. 도시를 예. 김지영 씨 대단한 분이시다. 이후 김진영 씨는 운전자들이 코리아타운을 쉽게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에 코리아타운이라는 간판을 세웠던 것이죠. 와. 김진영 씨 요청 덕분에 1981년 8월 22일 코리아타운 입구인 올림픽 내거리에 코리아타운을 알리는 표지판이 최초로 세워졌습니다. 아니, 토니 씨, LA 코리아타운의 이 역사만큼이나 유서가 깊은 또 맛집이 하나 있다면서요? 네,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네. 북창동 순두부. 그러니까요. 알죠, 알지. 북창동 순두부가 LA 코리아타운에 이제 가장 먼저 생겼는데 현지인들이 이제 먹어보고 너무 맛있다고 난리가 나서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이제 K푸드의 인기의 선구자 역할을 한 식당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여기는 순두부만 파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네, 삼겹살, 다 돈가스 있어. 여러 가지 이제 메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녀노소 다 구분 없이 이렇게 가서 즐겼던. 지금 LA 가도 저기는 무슨 관광 코스처럼 가요. 맞아요. 저도 LA 가면 항상 가요. 첫날 맞아요, 다 도착하자마자. 가게 될 거예요. 한 끼는 거기서 먹어요. 한 3층, 4층 되죠. 미국 공연 가시면 꼭 아마 맞아. 저기는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순조롭게 발전해 가던 LA 코리아타운에서 미주 한인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전 미국을 큰 충격에 빠뜨린 LA 폭동입니다. LA 폭동은 흑인들이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에 분노해서 일으킨 폭동으로 1992년 4월 29일 시작되어 약 6일간 총 50-60명이 사망하고 2,383명이 부상을 입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왜 한인타운 와서 난리야? 피해는 무려 약 1조 원에 달했는데 피해를 입은 지역이 어디인지 지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 예, 이 지도를 보시면요. 검정색 부분이 지날수록 백인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얀색은 반대로 백인이 적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 폭동이 일어난 장소를 나타낸 건데 폭동으로 인한 피해가 유독 심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코리아타운. 어, 지도에서 빨간색이 밀집해 있는 코리아타운이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한테 화풀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궁금해요. 만만히 봐서 그런가? 그렇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유독 코리아타운에 피해가 집중되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폭동을 촉발시킨 원인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저희들이 알아야 될 키워드는 바로 1991년 3월에 벌어진
로드니 킹 사건입니다. 그래, 이름이 들어본 것 같아. 로드니 킹 사건은 흑인인 로드니 킹이 과속을 하다가 백인 경찰에게 검거된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그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로드니 킹과 경찰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고 경찰들은 로드니 킹에게 과도한 폭력을 사용했죠. 과잉 진압했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길 건너편 아파트 단지 발코니에 서 있던 조지 할리데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이 모습을 비디오 카메라에 담게 됩니다. 찍었구나. 아, 심했어. 저게 그냥 뭐 맨손으로 때린 게 아니고 공을 어머, 사용해서 어머. 이렇게 왜 저러는 어머. 그냥 4K네요. 그렇죠. 구타, 집단 구타. 맞습니다. 로드니 킹은 이 일로 경찰봉에 81초 동안 무려 56번이나 맞은 탓에 다리골절, 청각장애, 다발성 안면골절 등 수많은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 영상은 고작 1분 30초 남짓이었지만 흑인 로드니 킹이 백인 경찰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하는 영상이 뉴스에 방송되자 미국 사회는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결국 로드니 킹을 폭행한 4명의 백인 경찰관들은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흑인 사회의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는 말할 수 없을 만큼 고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